류일임 위원장님, 예, 망법 44조 7은 위원장님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저도 다 있습니다. 명백하게 규제가 되어 있다. 어디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신문사들도 이 망법에 의해서 규제할 수 있다. 지금 현재 이 자리는 그냥 상위 자리 아닙니다. 국감장입니다. 하시는 모든 발언에 대해서는 위증죄로 고발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짚고 가고요. 그 PPT 하나 좀 보여주십시오. 이동관 위원장께서 8월 25일 날 취임을 하셨어요. 그런데 취임하시고 나서 모든 권력기관들이 총동원된 걸 제가 시계열상으로 쭉 정리하다 보니까 좀 발견이 됩니다. 첫 번째 장 보시면 취임하신 이후로 갑자기 김만배 인터뷰 금품 제공 정황, 이 내용이 검찰발로 9월 1일 날 보도가 됩니다. 그동안에 이 사건이 언론에서 이슈화 됐던 거는 뭐 벌써 한참 전인데도 불구하고 참 희한하죠. 그러더니 바로 9월 4일에는 국민의힘에서 뉴스타파 폐간이란 발언이 나왔고요. 그 다음엔 대통령실에서 강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리고는 방심위 여당 추천위원들이 긴급 심의안건으로 상정을 시도하죠. 그리고는 방통위가 가짜뉴스 근절 TF 가동을 발표합니다. 그리고는 서울시는 발행 정지 명령을 검토하고요. 검찰은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을 구성을 합니다. 그야말로 검찰, 대통령실, 정당, 서울시 모든 기관들이 다 총동원되어 있는데 보니까 검찰이 언론에 흘려서 게임 시작을 알리고 정당과 대통령실 등 정치권은 펌핑을 하고 방통이나 방심위 지자체 등은 손발 역할을 하면서 실행에 옮기고 방통위원장님이 기술자 나는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것만 보더라도 역시 기술자다운 면모가 있으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심의국장님 오셨습니까? 통신심의국장님 일어나십시오. 네, 지금까지 앞으로 나오세요. 지금까지 주요 경력들을 보니까 통신심의기획팀장을 지내셨던데 심의 업무와 관련된 경험들이 좀 있으신가 봐요? 네, 통신심의와 관련해서 얼마나 경험하셨습니까? 청소년 보호팀장, 정보문화 보호팀장, 통신심의기획팀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신심의 관련해서 얼마 정도나 하셨냐고요? 약 20년이 좀 넘습니다. 네, 그러면 잘 아시겠네요. 인터넷 신문이 방심위 심의 대상에 올랐던 과거 전력이 있습니까? 있는지 없는지만 9월 말씀하십시오.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네, 9월 13일 법무팀에서 이 인터넷 신문 사업자가 유통하는 인터넷 기사가 방심위의 심의 대상에 들어가는지 법무팀에 심의 요청하셨죠? 공식적으로 심의 요청한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하셨어요? 아닙니다. 9월 13일 날 법무팀에 의견이 있었고 일주일 후에 또 다른 입장에서 보는 법무팀 의견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네. 류일임 위원장님. 예, 13일 방금 제가 언급했던 법무팀의 검토 보고서 보고 받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통신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네, 동의한다고 하셨고요. 그 다음에 언중법이 망법보다 우선 적용된다라는 부분에도 동의하십니까? 그 당시 검토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정 요구가 가능하냐. 근데 여기 검토 보고서에는 명확한 근결 규정이 없이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시정 요구를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앞서서 통신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에 대해서 동의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런데 20일 날 방심위 법무팀에서 그 검토 보고한 내용에는 정반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인터넷 신문 사업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하는 인터넷 기사는 위원회 통신심의 대상에 해당함.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두 차례 법적 검토를 거쳤습니다. 아시다시피 법원 판결도 1심 판결이 다르고 2심 판결이 다르듯이. 자, 왜죠? 왜 두 번이나 검토를 받으셨어요? 첫 번째 거로 만족이 안 되셨습니까? 아닙니다. 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에 동의하신다면서요. 아니 그런데요. 네. 저희들이 법적 검토를 두 개를 거쳤는데
저희들이 선택한 것은 법무팀에 두 팀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변호사 2명이 있습니다. 아, 예, 각각의 그럼 변호사가- 잠시만요. 예, 예. 그럼 13일에 검토한 변호사와 20일에 검토한 변호사가 다른 사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두 사람의 의견을 13일과 20일에 받았다. 예, 예. 그러면 둘 다 이따 오후에 불러주십시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 20일 날 보고받은 내용을 가지고 21일 날 발표를 하셨어요. 인터넷 신문은 심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왜 그걸 택하셨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저희들은 인터넷 기사도 원칙적으로 전기통신 해선을 통하여 일반하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에 해당 방통위법 21조 사항과 관련해서 통신 심의 대상에는 포함될 수 있으나 다만 심의와 제가 내용을 관련해서- 물은 게 아니고요. 예. 13일과 20일에 완전히 180도 다른 검토 보고서가 나왔는데 위원장이 무슨 근거로 20일의 검토 보고서를 채택해서 그것으로 실행을 하셨냐고요. 갈수록 인터넷 언론의 영향이 커지고 있는데 13일의 검토 보고서는 왜 안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1차적으로 검토고요. 2차적으로 다시 아까 검토한 조금 전에 결과 위원장께서 통신심의 대상에 되느냐, 해당되지 않는다에 동의하셨잖아요. 1차적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2차적으로 마음이 바뀌셨어요. 예, 2차적으로 다른 변호사의 의견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석한 겁니다. 왜 1차 변호사와 2차 변호사가 다릅니까? 그럼 뭐 각자 의견이 다를 수 있겠죠. 왜 그걸 택하셨냐고요? 왜 2차 변호사 걸 택하셨냐고요? 인터넷 이동환 언론에- 위원장께서 그렇게 하라 하셨습니까? 아니 그런 이 민간 독립기구의 그런 말씀은 좀 부적절한 것 같고요. 인터넷 언론의 영향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심의 대상에 삼아야 되지 않겠나는 제 의견에 따라서 두 번째 의견을 채택한 겁니다. 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그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뭐 본인의 제 의견뿐만 아니라 예, 실국장들 그리고 다른 상임위원들 의견을 종합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방심위 사무처 조직도상 결제 라인이 이렇게 됩니다. 법무팀장, 그 다음에 기조실장, 그 다음에 사무총장 직무대행, 그 다음에 위원장이시죠. 예, 맞죠? 거기에 계신 분들은 왜 1번 변호사와 2번 변호사의 검토 보고서가 다른데 2번 보고서가 채택된 이유에 대해서 알 겁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위원장이 직권으로 내가 이게 더 마음에 든다. 2번이 훨씬 내 마음에 땡긴다 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죠. 거기에 대한 법적 책임 지셔야 되고요. 예. 이동관 위원장께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네. 국감 이후에 저희 과기부 차원, 과방위 차원에서 감사를 요구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명백하게 13일과 20일이 완전히 다른 검토 보고서가 나온 겁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혹시나 외압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180도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동관 위원장께서 방심위에 감사원 감사